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제 메인 컴퓨터에 사용하는 2080 Ti 그래픽카드가 있어요. 원래 사용하던 1080 Ti 그래픽카드에서 바로 이 녀석으로 넘어와서 게임을 즐기고 있죠. 오, 완전 재밌어. 이게 게임이지. 게임 성능 굿, 온도 굿, 소음은 아무튼 다른 그래픽카드를 안 써보고 2080 Ti만 써봐서 그런지 그래픽카드 추천? 그래픽카드 추천 가성비? 슬림 케이스에 들어갈 그래픽카드? 아, 이거는 2080 Ti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드라이버 추천? 다들 도움이 됐겠지? 튜링 중에서 제일 아랫단계 모델은 1650 볼타 가속을 제외하면 1660 슈퍼가 튜링 중에 제일 막내구나. 1660 슈퍼만 해도 144 프레임으로 돌아간다고 광고를 하니까 2080 Ti를 계속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막내 그래픽카드.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일단은 박스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박스 정면에는 펠릿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고요. 1070, 1080, 1080 Ti 때 포카리 모델, 그 모델의 회사가 펠릿이라고 생각하시면 익숙하실 거예요. OC가 안 붙은 모델이랑 이렇게 OC 모델이랑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은 OC 모델이 클럭이 아주 조금 더 높다는 거. 그런데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얘를 사는 게 낫겠죠. GTX 1660 시리즈는 총 3가지. 나온 순서상으로는 1660 Ti, 그 다음에 1660, 그 다음에 1660 슈퍼. 나머지는 별 게 없으니까 열어보죠. 봉인실이 열려있는 거 보니까 불량 테스트를 하고 보내준 것 같아요. 리뷰 제품 보내줬는데 불량이면 곤란하니까요. 열어보면 정면에 보이는 건 무슨 종이인데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픽카드를 다운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리고 혹시나 밑에는 뭐 보너스가 있을 리가 없죠. 일단 그래픽카드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그래픽카드 방열판은 펜 2개로 시켜주고, 메모리 부분에 써멀 패드 잘 붙어있고, 전원부에도 써멀 패드가 두꺼운 걸로 잘 붙어있고, 일단 방열판은 제대로 된 게 붙어있어요. 물론 뭐 제대로 된 온도 테스트는 이따가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뒷면에는 백플레이트가 있는데 백플레이트 재질은 플라스틱.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픽카드 연결 단자 부분을 보면 이쪽에 짧은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그래픽카드 게시판에 가끔씩 이거 불량 아니냐고 글이 올라오는데 이거 불량이 아니라 원래 이 부분이 짧은 거예요. DP 포트 HDMI 2.0 DVI. 그렇다면 이 녀석을 테스트해 볼 PC는 이거를 다 떼서 분리해서 이거를 끼운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때는 다 방법이 있죠. 제가 이럴 상황을 대비해서 예전에 다 조립해 놓은 세컨드 PC, 역시 나의 준비성. 그래픽카드가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려면 케이스 안에 넣어서 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죠. 1080 Ti 암호 온도에 속아본 뒤로는 웬만한 그래픽카드 온도 벤치는 거의 믿질 않게 됐어요. 얼스아이에서 협찬받은 스냅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조립을 해놨죠. 댓글에 스냅키트 조립하는 영상은 왜 안 올렸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립했을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근데 이게 맞는 건가? 들어가나? 오 너무 많이 넣어서 샜다. 아, 이런 나의 완벽함이? 방금 전에 이상한 영상이 좀 지나갔죠? 이렇게 완벽하게 조립해놓은 본체에 그래픽카드를 끼워보... 사람은 살다 보면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더블 배럴 샷건, 아니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자, 사나이의 파워! 으쌰! 아이 가볍다. 장착되어 있는 CPU 쿨러를 2열 순행으로 아주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시간도 마침 컴퓨터를 뜯기에 딱 좋은 주말 새벽. 주말 새벽에는 누구나 컴퓨터를 한 번씩은 다 뜯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옛말에도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긴 개뿔. 아무튼 쿨러를 바꿔주는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해주려면 뒤쪽도 열어서 위로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빠지고, 선정리 커버를 다 빼서
컨트롤러에 연결된 RGB 팬들을 다 빼주고, 같이 연결돼 있던 LED 바도 빼주고, 대부분 선을 앞으로 빼서 뒷면에는 거리적거리는 선 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눕혀서 일단은 CPU 블록부터 대각선 나사를 하나 풀어주고, 반대쪽 대각선도 하나 풀어주고, 좌우로 살살 비틀어 보면 CPU 플러기 분해가 이때쯤이면 탁 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AMD처럼 못 뽑기는 안 되니까 잡아당겨 보면 되게 안 빠지네. 이럴 때 필요한 건 더블 아니 인내심이죠. 저기요, 이제 슬슬 그만 빠져주시지 않겠어요? 씨. 와우. 일단 썸월이 메인보드에 묻으면 안 닦이니까 먼저 제거해주고, 썸월을 다 이렇게 제거해서 그 다음은 위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빼야 되니까 이제까지 지름 중에서 이 드라이버가 제일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 상단 라디랑 그리고 이 물통을 한 번에 이렇게 빼서, 안돼 풀리지 마. 그래 풀리지 마. 용액 세면 안 돼. 오,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게 커스텀 수냉 쿨러를 장착 해제했고요. 장착 해제 너무 간단한데? 원래 있던 CPU 지지대도 다 빼주고, 지지대를 빼서 케이스는 뒷면에 홀이 넓어야 메인보드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CPU 쿨러 교체가 쉽죠. 물통이 고정되어 있던 플라스틱까지 빼주면 난장판이 된 거실이 완성되죠. 이번에는 떼어낸 CPU 쿨러 자리에 2열 수냉 쿨러를 달아줄 차례니까 메인보드 뒷면에 CPU 쿨러 지지대를 먼저 끼워주고, 다시 눕혀서 라디를 대충 먼저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국밥을 앗아갔던 그리핀 Z9 서멀, 마음이 올곧은 자만이 가능한 X 짜짜기. 좋아. CPU 쿨러 자켓을 천천히 올려서 최대한 수평이 되게 올려주고, 최대한 수평이 유지되게 동시에 조여주기 하면은 고정이 됐죠. 라디를 상단에 붙이면서 케이블을 미리 바깥에 빼놔야 선 정리하기가 쉽겠죠. 마지막으로 라디를 고정시켜 주면 이 가볍다. 이렇게 CPU 쿨러가 고정이 됐죠. 대충 남자의 선 정리로 이렇게 밀어놓고 칸막이를 닫아주면 튀어나온 건 대충 이쪽쯤에 이렇게 넣어버리고, CPU 쪽 뚜껑도 닫아주고, 아랫부분 칸막이도 옆판 유리를 닫아주고, 상단 유리도 끼우고 고정해주면 5시 35분이 되죠. 지금 해가 뜨고 있거든요. 드디어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실을 치우는 건 미래의 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완성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래픽카드 테스트는 총 3가지가 있죠. 성능, 온도, 소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온도와 소음이에요. 성능이 어차피 1660 슈퍼가 거기서 거기니까 벤치마크 사이트 들어가면 대부분의 성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온도는 최대한 과부하를 줬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제대로 테스트한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제가 예전에 쓰던 그래픽카드 1080 Ti 아머, 제가 가진 그래픽카드 중에 조용한 그래픽카드는 없지만 시끄러운 그래픽카드는 있거든요. 이쪽에 박스 안에 원래 쿨러를 넣어놨으니까 열어보면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원래 1080 Ti 아머에 붙어있던 쿨러예요. 이 녀석의 소음이 진짜 엄청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뒤집어서 대각선 2개 나사를 먼저 살살 풀어줘요. 최대한 수평으로 둘이 동시에 풀어주고, 먼저 2개를 빼주고, 나머지 대각선 나사 2개도 수평을 맞춰가면서 천천히 빼줘요. 이렇게 빼주면, 와우, 2년 전에 달아놓고 한 번도 분리를 안 한 수냉쿨러가 이렇게 분리가 됐네요. 키친타올 한 장 뽑아서 코어에 있는 서머를 먼저 제거해줘요. 1080 Ti를 제가 나오자마자 중고로 장터에서 샀는데, 그때 살 때 제가 70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1080 Ti가 40만원 넘게 거래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1080 Ti가 유저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뒷면에 있는 에브가 하이브리드 수냉 쿨러에 같이 있던 방열판을
써멀 패드가 완전히 고정이 됐는데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들어보면 오우씨 뭐야 이거 우와 오 2년의 세월만큼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됐네요. 오 와우 와우 이것이 2년의 세월이구나. 이것도 떼어내서 이것도 떼어내서 코어 부분도 오우 완전히 써멀 패드가 그냥 눌러붙었네. 최대한 자국이 안 남게 띄고 싶은데 안 남을 수가 없구나 이게. 써멀 패드가 다 찢어지네 오래되니까. 최대한 안 찢어지게 빼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게 깨끗하게 제거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이 눌러붙어가지고 제대로 떼어지지가 않네요. 이쪽 사이사이에 있는 거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쑤시개로 밑에 있는 기판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이것만 제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죠. 뒷면은 정리가 됐고 그러면 앞으로 뒤집어서 여기에 다 붙어있는 방열판들도 제가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제거해줘야겠죠. 써멀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이 있어야 좀 잘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데워줄게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손으로 하나씩 떼어내보면 이렇게 모든 방열판까지 다 제거를 해서 앞면과 뒷면 깨끗하게 정리가 모두 됐죠. 원래 쿨러를 가져와서 양쪽 코어가 맞닿는 부분은 일단 알코올 티슈를 사용해서 닦아주고 코어 위에다가 아주 조금 X자를 이 정도만 발라주고 쿨러를 먼저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가 먼저 쿨러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나사 구멍에 맞게 천천히 위에 덮어서 천천히 내려놔요. 나사를 대각선에 하나 조금만 결합해주고 그리고 반대쪽 대각선에도 하나 조금 결합해주고 나머지 모두 결합해주면 이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 우와 이게 진짜 그래픽카드의 소음이구나 이걸 알려줬던 그 느낌 그대로 처음처럼 복원이 됐네요. 그렇다면 드디어 마침내 소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블로어 팬을 제외하고 플라워 형태의 팬 중에서 제가 소음을 제일 크게 느꼈던 1080ti 아머 이 녀석의 소음을 들려드리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요. 이 녀석의 소음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CPU는 8700K, 램은 3400클럭짜리 8기가 2개 끼워주면 근데 맞다 포맷해야 되는구나. 현재 시간 왜인지 모르게 시간이 빨리 가서 벌써 8시 1분 얼른 포맷을 하고 올게요. 살짝 출출한데 뭐 좀 먹고 할까.
좋아. 아 근데 배부르니까 졸린데? 좀 자고 와야겠다. 드디어 때가 왔네요. 다시 한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래픽카드 리뷰 영상이에요. 일단은 1660 슈퍼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왜 1080 Ti 아머 이 녀석을 이렇게 힘들게 복구를 해놨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죠. 이 녀석은 아주 다재다능한 그래픽카드거든요. 부팅 확인했으니까 옆판도 닫아주죠. 일단은 온도부터 볼 거니까 슈퍼포지션 실행해서 게임의 프리셋을 4K 옵티마이즈 런. 현재 시간 7시 14분, 실내 온도는 25도. 10분 후에는 과연 1080 Ti 아머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죠. 오래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시간이 3분 지났거든요. 최대 온도를 보면 벌써 80도가 돌파했어요. 인케이스 상태, 실내 온도 25도. 3분 지났고 그래픽카드 온도가 80도가 넘어갔어요. 3분 만에 80도를 돌파했으니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겠죠. 뭐 온도도 온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조용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녹음해놨다가 1660 슈퍼랑 비교를 해보죠. 그렇다면 소음 온도 두 개가 끝이냐? 아니죠. 대망의 고주파가 남아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파스를 실행해보면 잘 들어보세요. 옛 성인의 말씀에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온도, 소음, 고주파. 그 중에 제일을 얜 따질 것도 없어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이 녀석 때문에 그래픽카드 온도, 소음에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1660 슈퍼를 껴보죠. 여러분은 발열, 소음, 고주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그래서 켜보면 설마 이거 불량은 아니겠지? 테스트를 해서 보내준 거겠지? 그렇지 좋아. 뭐 당연히 화면이 뜰 거라 생각해서 뭐 그다지 기쁘진 않네요. 아무튼 일단 저는 이 녀석의 최대 온도가 보고 싶으니까 아까 전과 똑같이 4K 옵티마이즈 런. 현재 실내 온도 따뜻한 26도, 현재 시간 7시 46분. 10분 뒤에 그래픽카드 최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보죠. 방금 10분 지났으니까 보면 10분 지났고 실내 온도 26도, 인케이스 상태에서 최대 온도 67도. 그래픽카드계 링스 슈퍼포지션 4K를 67도로 10분 동안 버텼으면 다른 게임들은 대부분 다 이거 아래의 온도가 나오겠죠. 좋아, 일단 온도는 합격. 그렇다면 소음도 봐야겠죠. 1660 슈퍼 하나로는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까 전에 녹음에는 이 녀석과 비교해보죠. 그렇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도 한번 돌려서 고주파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죠. 음, 3D 마크 최대 점수는 16,892점. 아, 조금 더 보태면 17,000점이었는데 아깝네. 파스를 돌리는 동안 최대 그래픽카드 온도는 64도였고요.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온도와 소음 테스트는 다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홍보하는 이 자료를 보면 1660 슈퍼가 대략 144Hz 게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게임을 안 하는 편이라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 두 가지로 검증을 해보기로 하죠. 테스트한 사양은 8700K 전력 제한 해제하고 3400 클럭 램 XMP만 적용했어요. 먼저 오버워치를 테스트한 옵션이에요. 그래픽 품질 5단계 중 중간 옵션인 높은 프리셋에 맞추고 렌더링 스케일만 100% 조절하고 QHD와 FHD 해상도로 각각 테스트했어요. 테스트 방식은 체력 무한 자리야 12명이 모여서 난전을 하게 만들고 하나무라 맵 종을 2분여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프레임이 어떻게 될까 관찰했습니다. 2분이 지나고 평균 프레임은 QHD 135, FHD 197. 난전의 상황이 지속됐을 때 이 정도 프레임을 유지해준 것이니 일반적인 게임 시 더 높은 평균 프레임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이 이렇게 여자가 많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2분여 동안 자리아 12명과 행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틀그라운드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안티, 텍스처, 거리 세 가지를 울트라 옵션으로 두고 QHD와 FHD 해상도로 각각 진행했어요. 테스트 방식은 산옥맵에서 20여 분 동안 플레이한 리플레이 파일을 재생하고 마지막 부분의 결과를 확인했어요. 20분 정도가 지나고 평균 프레임은 QHD 128, FHD 180. 방문을 닫고 테스트하느라 게임을 오래 돌려서 그런지 실내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픽카드 온도가 68도로 올라가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자기장 피해서 20여 분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은 총 쏘는 게임인데 저는 이게 마라톤 하는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는 실 게임보다 프레임이 낮게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제가 해본 두 가지 게임은 엔비디아에서 홍보하는 자료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까지 누군가가 잘 조립해놓은 스냉 쿨러를 떼어내고 테스트 컴퓨터를 만들고 그래픽카드 쿨러도 갈아보고 결국에는 1660 슈퍼의 최대 온도와 소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녀석한테 하도 데인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 그래픽카드 살 때는 소음과 온도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발열, 소음, 고주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괴로운 그래픽카드인데 그 세 가지를 다 가진 제품이 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제품도 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